안녕하세요. 예, 진선여고 이번에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게 된 강사 이용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특히나 이제 통합사회나 한국사는 통합사회 특히 수능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앞서서 들어가서 보면은 한국사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과정 변화 없고요. 그리고 이수학점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학점에서 이제 8학점 정도를 갖다가 이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통합사회 한국사만 하더라도 12학점에서 이제 14학점을 갖다가 담당하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갖다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년 때 하고서 이전에는 끝이 났지만 이제는 3학년이 되면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미리 공부를 가서 좀 빡세게 해야지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대비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럼 바뀐 게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 통합사회부터 안내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이제 바뀐 게 없어요. 그 단원만 보자면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여기 있는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이 이렇게 1단원, 2단원이 좀 세분화돼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단원이었던 것이 뭐 10단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또 진선이고 오늘 내신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혹시 어머님들 MBTI 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어머님들 P세요? J세요? 뭐 각자 성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진선여고는 통합사회가 P 성향이 아주 강해요. P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100%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 성향을 갖다가 어떻게 P인지를 갖다가 조금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나왔던 통합사회 A, B, C.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시고 보통 이제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도 아까 보면 알겠지만 지리 파트도 있고 일반 사회 파트도 있고 문화 파트도 있고 그리고 경제 파트도 있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파트가 총체적으로 합쳐진 게 바로 통합사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22년과 23년도는 그대로 나오던 단원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갑자기 24년도부터 이렇게 단원이 이제 바뀌게 됐죠. 그렇죠? 아까 이제 영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립학교긴 하지만 기가전 선생님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2년 3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은 문제 스타일도 약간 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도 24년도에 갑자기 내신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P인데 문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이 P 만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아마 이제 올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지리 파트에서 기후 파트 위주로 나오게 될 거고 기후 파트 중에서도 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세계 지리, 한국 지리 적절하게 이게 다 밸런스가 섞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의 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때도 윤리 파트고 윤리 파트도 윤리 파트였는데 갑자기 이쪽에 이제 동양사상 파트가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동양사상. 동양사상은 교과 과정이 전혀 아니거든요. 교과 과정이 아닌데 교과 과정이 아닌 부분들을 갖다 그냥 내버립니다. 통합사에 그나마 C가 그나마 교과 과정에 제일 가깝고 그 이상 이제 뭐 밸런스를 갖다가 이제 깨치지 않는 그 정도 스타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통합사의 A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은 이제 프린트를 갖다가 좀 더 사용을 갖다 좀 많이 하셨어요. 자,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쟁 지역, 보통 이렇게 지도 분쟁 지역 이렇게 나온다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과 외적인 부분들, 그 부분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갖다 좀 추가를 하냐면은 이제 한국 지리 부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2단원의 기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계 지리 파트 위주로 전 세계 기후를 갖다가 보는 편이 맞다라면은 이번에는 한국 지리 어디가 나와요? 서울이 나와요. 서울 안에 도심권이 나와요. 또 그리고 어느 구 어느 구 어느 구 특징 나와요. 그리고 우리 경제권 하면은 부산권도 있고 대구권도 있고 충북권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교과 외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원래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원래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지리 굉장히 강세로 내줬다가 최근에 또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작년을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지리를 갖다 다시 이렇게 또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 P형입니다. P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 이 P형에 맞게 대비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통합사 A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통합사 A. 선생님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예측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주시는 프린트를 갖다가 잘 숙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합사 이거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이 경제 파트가 B가 아니라 이제 C에 들어가요. C. 죄송합니다. 자, 통합사의 B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윤리 파트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사의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뭐가 있냐면은 동양윤리 파트도 있고, 동양윤리, 유교, 불교, 도교, 이게 1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인데, 원래 교과서에서는 동양윤리 파트가 이제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공자는, 불교는, 자, 노자는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거 정도만 나오지만, 여긴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나오는 윤리와 사상 파트를 그대로 내세요. 그대로 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갖다가 이 사상가들 위주로 꼭 정리를 갖다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확장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는 그렇다고 해서 고3 난이도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윤리와 사상이나 상학관리도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보다는 좀 더 쉽고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고2 모의고사 정도. 제가 또 이제 고2 학생들 내신을 갖다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자료를 갖다가 이제 좀 구비를 갖다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 위주로 우리가 동양 사양을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사의 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파트랑,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리 파트가 아니라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 일반 사회 중에서도 이제 사회문화 파트인데 교과서 위주로 내십니다. 그래서 C는 크게 변수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파트다. 우리 보통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가 있다면 보통 물리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사회 파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이 통합사회 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고, 저도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특강을 갖다 해가지고 열면은 경제 어려워서 이렇게 들어온 친구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자, 단순한 사실은 계산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진선여고나 이제 대치동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 나오면은 애들이 일단 멘붕에 빠져요. 간단한 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왜 사회 공부를 갖다 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지? 이런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계산 문제를 하는 그런 교재를 갖다가 제가 또 따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사칙 연산부터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수하는 게 아니라 사칙 연산을 하는 거예요. 사칙 연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 윤리 파트, 지리 파트, 경제 파트, 일반 사회 파트가 전부 다 약간 수능보다는 좀 쉽고 교과서보다는 좀 더 어려운 스타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갖다 좀 해주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통합사의 B와 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모음집을 갖다가, 자,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이제 마음껏 이제 배포를 갖다 하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지리나 경제 보통 하나만 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소규모 학원에 있으면서 원장님이 주는 과목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굴렀던 경력이 진선육으로 수업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어렵지 않게 정리해 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사 A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저에게도 약간 골 때리는 이 P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들지 않고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갖다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받은 다음에 제가 주차별 교재와 과제를 갖다가 카톡으로, 교재는 그 주간에 나가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갖다 배부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고서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직접적으로 이제 배부를 하니까, 이거는 또 그렇게밖에 대처를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합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선여고 통합사에는 제가 봤을 때 이근방에서 그냥 딱 중간 정도 밸런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사는 좀 어렵다. 좀 어렵다. 난이도가 꽤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근데 학생들 보통 이제 중학교 때 한국사를 갖다가 했고 고등학교 때 한국사 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까? 우리 애는 잘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학교 한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또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냐면요. 자, 보통 이 부분을 갖다가 역사 1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학교들이 많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역사 2라고 해가지고 중3 때 배우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전근대사가 바로 조선까지예요. 조선까지예요. 조선까지인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조선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해가지고 시험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교과서는 보통 300페이지가 있다면은 거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자, 크게 양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디?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갖다가 마음껏 어렵게 내면은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실행하는 학교가 진선여고예요. 그걸 실행하는 학교가 진선여고입니다. 보통은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시험 범위가 워낙 길고 대신에 교과서는 얇으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만 내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내는 학교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학교가 진선여고예요. 너희들이 어딜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해.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문제를 갖다 보는 순간 와, 이거 애들 교과서를 갖다가 달달달달달달 100% 외우지 않으면 이거 진짜 애들 작살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빡세게 내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70%의 기본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형 문제를 갖다 충분히 우리가 맞추고 나서 어떤 것이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은 역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뭡니까? 시기별 문제.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시기 문제.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의 문제겠죠. 그렇죠?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시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제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의 배경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니까 을사년하면은 뭐 을사조약이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을사조약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을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헤이그 특사 갔는데 그것도 묵살당했다.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와 나를 갖다가 채우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흐름과 흐름, 꼬리에 꼬리를 갖다가 무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 암기 외에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조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자, 당연히 분류라고 해가지고 국가 분명히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핵심이고 힘이 될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도 많고 국왕도 많아요. 국가가 많고 국왕이 많습니다. 고조선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부여, 고구려 그리고 사만, 옥조, 동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있고 그리고 남북국이 있고 고려가 있고 그리고 또 고려 다음에 조선까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들이 반영이 되는 왜냐면은 이제 그 다음 시험 범위부터는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고사는요 국가도 굉장히 많고 국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1학기 중간고사 때 분류하는 연습을 갖다가 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1년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인물, 제도 등을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연습을 갖다가 하는 것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 나오죠. 국왕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왕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왕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갖다가 실시했는지 등을 갖다가 각각 이제 분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조금 이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또 가나다라, 시기, 흐름. 그래서
진선요구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시대의 순서 흐름을 갖다가 정리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진선요구는 벌써 제가 본 2개의 페이지 중에서 벌써 4~5문제가 벌써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벌써부터 이런 걸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1학기 중간고사 핵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자, 교과서 이거 쥐잡듯이 다 암기를 갖다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와, 이런 걸 갖다가 왜 냈을까? 왜 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지저분한 문제들. 보통 이게 고조선에 이제 8조법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고조선 아니면은 이 법이 8조법이다 혹은 8조법의 뭐 특징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 낼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만 우리 진선요구 선생님은 그런 걸 좀 뒤집습니다. 그 8조법 어디에 있어? 반구가 쓴 한서란 책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약간 사람들이 예측을 갖다가 좀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8조법이 중국 어느 책에 있니?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못 쓰지 않았을까? 이 친구도 역시 여전히 이 친구도 역시 당연하게 못 썼네요. 그렇죠? 당연히 못 썼네요. 그래서 진선요구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잘 봐야지 1년이 좀 무난해진다. 근데 1학기 중간고사는 심리적인 시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왕과 국가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될까? 첫 번째 자 아까 역사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분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형 교재 하나와 이런 분류형 교재 하나 해가지고 프린트가 이렇게 또 따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왕들, 그렇죠? 여기 있는 왕에 대한 자 인물, 그렇죠? 인물이나 여기에 있는 자 왕의 제위의 특징, 자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거기다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갖다 좀 해볼 예정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 무엇도 할 수가 있냐면은 시기의 흐름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의 흐름대로 가야 하는 게 바로 한국사의 기본적인 흐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자 정치 파트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이제 분류 그리고 국가, 국왕, 인물, 제도에 대한 자 분류와 자 시기적인 흐름 이게 거의 저는 70%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의 70%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0%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도 학생들은 기본형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70%는 거의 다 맞는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고의 한서라든지 그치? 이런 뒤통수를 갖다 칠 만한 것들은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골탕을 먹을까? 라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 교과서에 있는 좀 치사한 것들을 갖다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거나 그렇죠? 정도를 갖다 치게 되면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면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거에서 좀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파이널 자료로 나갈 예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70에서 80 정도는 갖다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빈칸을 채운 연습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거는 저랑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빈칸을 갖다 채워보는 연습, 그렇죠? 이런 그런 걸 해봐야지 학생들이 좀 익숙해질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 정리를 갖다 해보자면은 내신은 좀 수능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좀 짧게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통합사회나 한국사를 갖다 하면은 당일치기라든지 그치?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갖다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저는 이제 주간 테스트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너무 이렇게 강요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하는 그런 문제집형 문제 전혀 그런 걸로는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강 절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들 원장님한테 건의를 갖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제 같은 경우나 이제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특강을 갖다가 좀 열어놨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또 문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 많이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되게 지루하고 힘드시죠?
얼마 전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 끝났는데 민방위 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왜 그렇게 졸고 지루해하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자, 어머님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